국민은행 채용 갑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인사 담당자셨는데 예. 그런 입장에서 이번 논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 대답을 하면은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취준생의 관점이 아니라 기업 채용팀에서는 어떻게 하고 무엇을 고려하고 있는지 이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장당할 각오를 하고 채용팀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갑질이라고는 하는데 채용팀의 고민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그 채용팀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항상 일을 진행을 하는데요. 대외적인 홍보 차원의 그 일도 하고요. 학생들한테 우리 회사 좀 관심 좀 가져봐. 그런 측면에서는 그 노이즈 마케팅 류의 것으로 보면은 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욕을 너무 많이 먹었죠. 두 번째는 채용팀 입장에서는 마구마구 그냥 우리 회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지원하는 그런 친구들 받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면접 과정 중에 자소서에서 굉장히 우리 회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 친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굉장히 자세히 묻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뭐 우리 회사 들어오면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지원자들이 열정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용 과정 중에 이 친구가 정말 우리 회사를 들어오고 싶어 하는가라는 것을 꼭 알고 싶어 해요. 근데 국민은행 채용팀에서는 요거를 서류 접수 그때 확인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원 자체를 어렵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회사가 들어오고 싶으면 우리 국민은행에 들어오고 싶으면은 지원 자체도 이렇게 힘들어서 정성스럽게 회사에 대한 그 공부를 많이 하고 지원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원 안 해도 돼. 라는 생각으로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자, 취준생 여러분들 이제 좀 갑질이라고 하고 많이 분노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면, 광부는 딱 10분만 하시고요. 그 다음은 채용팀이 그만큼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 그 취지를 이해하시고 자소서나 면접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부는 딱 10분만 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 면접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CJ그룹 다룰 때 뭐 채용팀장 출신이시니까 정말 속속들이 도움되는 노하우들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오늘 살펴볼 SK그룹과도 밀접한 관계셨다고요. 예, 제가 되돌아보니까 참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부지런히 살았던 것 같은데 네. 제가 IBM에서 있었을 때 대외 컨설팅을 했었는데 그때 SK그룹을 대상으로 채용 컨설팅을 했었어요. 채용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뭐 자소서나 면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설계하는 컨설팅을 해서 지금 SK가 하고 있는 그 채용 프로세스라든가 의도 이런 것을 속속들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해줄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네요. 역시 믿고 보는 태성쌤, 밑보태가 아닐까 싶은데 아니 어떻게 SK그룹 채용 시스템 설계에도 관여를 했다고 하니까 저희가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오늘 노트와 펜 꼭 챙겨두시길 바라면서 그럼 먼저 특징부터 좀 알아볼까요? 예, SK그룹의 면접의 특징은요. 일단 계열사나 직무별로 면접 일정이나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원서 접수라든가 인적성이라든가 이 일정은 같은데 면접 때부터 일정과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그만큼 면접에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각 계열사 직무에 따라서 우리에게만 맞는 그것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고요. 또 하나는 비대면, 인텍트 또는 언택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언택트 면접을 확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면접이 좀 간소화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막 1박 2일 면접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간소화해서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설계했다 그랬잖아요. 인재상과 직무 역량에 아주 충실하게 그것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재상 직무 역량을 꼭 제대로 알아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면접의 비중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전의 스펙 중심에서 점점 더 그러니까 직무 적합성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 전형은 간소화됐지만 이렇게 비중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쌤, SK그룹 면접 프로세스 좀 짚어주실까요? 예, 제가 그 프로세스 말씀드리기 전에 왜 지금 자소서 쓰기도 바쁜데 면접 방송을 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냐? 서류 통과가 아니라 최종 합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면접이라는 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면접은 반드시 자소서라는 것을 보고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용 자소서를 지금 쓰셔야 돼요. 그래서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면접에서 무엇을 주로 보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고 자소서를 써야지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지, 그냥 나는 서류 통과만 해도 뭐 만족이야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면접을 고려해서 자소서를 썼으면 좋겠어서 이 시점에 면접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SK그룹의 면접은요, 대부분 이제 관계사가 공통적으로 1차 면접, 2차 면접으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관계사나 직무별로 아까 좀 상이하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없으니까 좀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표적인 그 면접, 인텍트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1차적으로 1차 면접은 인성 직무 면접을 통합해서 보는 것이 SK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원데이 통합 면접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따로 나눠서 보지 않고 인성 직무 면접을 하나로 본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방식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채용팀의 고민이기도 하고 한데, 방식이 SK가 예전에는 뭐 합숙 면접도 했고 시뮬레이션 면접했고 때에 따라서는 레고 맞추는 것까지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방식이 이번에도 또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면은 내가 면접 준비를 달리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면접 평가 항목은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는 평가 항목 중심으로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인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가 항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건 꼭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인성 면접에서는 열정 도전 하나의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창의 혁신, 그리고 자기 개발, 그리고 팀워크와 협업,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역량 같은 경우에는 각 계열사와 직무마다 좀 다른데,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직무 면접에서 전공 지식과 논리력, 사고력을 봅니다. 그리고 SKT 같은 경우에는 기술 역량, 사고력, 실행력, 그리고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을 봅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굉장히 길게 얘기했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평가 항목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한 40분에서 한 50분 정도 진행을 하고 보통 다대 1로 진행을 하는데요. 면접관 3명에 지원자 1명인데 이것도 계열사마다 달라요. SKT 같은 경우에 면접관 3명에 지원자 3명, 4명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보통 비대면 면접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Q&A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계열사마다 직무마다 조금 달라요. 하이닉스는 좀 이것도 또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뭐 계열사랑 직무별로 좀 내용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돼서 혹시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SK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이닉스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 인성과 직무 면접을 PT 면접 플러스 질문과 대답하는 그런 면접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데이 면접이라는 것은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2020년 올해 상반기에는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 하면, 일단 지원 직무와 관련된 반도체와 관련된 질문을 줘요. 그래가지고 30분 동안 풀게 하는데 순서대로 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3개의 키워드를 지원자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지원자들이 그 중에 하나를 골라요. 그러면 하나를 딱 고르면 그 고른 키워드 밑에 속한 서브 퀘스천이 3개가 또 딸려 나와요. 그러면 그 3가지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친구는 30분 동안 문제를 풀이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서 PT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PT가 끝나고 나면 면접관들은 이제 그 PT에 대한 내용으로 플러스 인성과 관련된 질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평가를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밖에도 계열사나 직무별로 조금 이렇게 뭐 예를 좀 조금 더 들어줄 수 있을까요? SK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어떻게 바뀔지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번에는 그 비대면 면접으로 지원자 한 4명 정도, 네. 그리고 그 화면으로 보고 그 면접관 3명이 앉아서 일반적인 그 질문과 대답으로 하는 인성 그리고 직무 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방식이 다르죠. 여기는 질문과 대답으로 하는 그런 면접으로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면접인 임원 면접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한데 글쎄요, 질의응답 위주로 이루어질까요? 임원 면접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 코로나 상황 이전에는 좀 임원 면접과 1차 면접이 많이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엔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임원 면접도 형태로 보면 굉장히 비슷하다. 그런데 다른 건 뭐냐? 참가하는 면접관의 그 레벨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직급이 좀 높아요. 네. 말 그대로 임원과 CEO가 들어가서
1차 대비 면접관들의 그 포스가 좀 남다르다. 예, 조금 더 떨릴 겁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1차 면접 때도 그 인성과 직무를 같이 보지만 2차 때도 그거를 통합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인성 위주. 그렇다면 그 평가 항목은 인재상 위주 그런 질문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질문과 대답으로 하는 형식은 똑같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지원자가 한 3명에서 5명 사이로 들어가고 면접관은 한 2명에서 3명 정도 들어가서 처음에 자기소개를 시키고 그 다음에 공통 질문을 몇 번 한 2-3개 던지고 그 다음에 개별 질문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들은 좀 난이도가 평이한 편인가요? 아니면은 좀 어렵나요? 예, 일반적인 면접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도 그 예전처럼 그냥 나의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것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다면 모르는데 SK를 비롯해서 모든 주요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제가 들어드리면 여러분들 네.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우선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면 구성은 오프닝과 클로징은 항상 있어요. 오프닝은 뭐냐? 예, 1분 동안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이거는 95% 이상은 시킬 겁니다. 때에 따라서 시간 없는 분들은 30초만 해보세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1분 자기소개를 시키고 끝나고 나면 꼭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 저희가 드릴 질문은 다 드렸는데 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이렇게 마지막으로 발언할 기회를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끝 중간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느냐면 보통 지원 동기와 관련된 질문, 그리고 우리 회사나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고 당신이 여기에 얼만큼 적합한지와 관련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와 관련된 질문들은 지원 동기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왜 우리 회사 또는 왜 이 직무를 지원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이건 조금 쉽죠. 준비된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덫을 놓습니다. 예, 어떤 덫을 놓느냐면 우리 회사 외에 다른 회사 지원한 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이제 당황하죠. 아, 이거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거짓말을 얘기해야 되나? 아, 이 회사만 지원했습니다 라고 하면 거짓말인 거 면접관이 모르겠습니까? 예, 알죠.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꼬리 질문이 이어질 거고요. 다른 회사도 지원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럼 거기 가시지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꽈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면 그리고 경쟁사 대비 우리 회사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답할 수 없는 그런 지원 동기를 묻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회사가 왜 지원자를 뽑아야 됩니까? 굳이 여기 경쟁자들이 많은데 왜 지원자를 뽑아야 돼요? 남들보다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근거를 한번 대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예. 아니 쌤 아까 예. 분명히 일반적인 질문들이라고 하셨는데 예. 너무 무서운데요? 예, 제 인상이 무섭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질문이 무섭다는 얘기인가요? 질문이 무서워요. 아, 이 질문 무서운 거죠? 네네. 감정 상할 뻔했어요. 예, 다른 기업들도 좀 이런 형태로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좀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지원 분야, 여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 대로 다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 회사가 하는 비즈니스나 직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으면 할 수 없는 대답이거든요. 또 비슷해요. 경쟁사 대비 SK, 내가 지원한 하이닉스라면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단점 그리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비즈니스 모르면 삼성전자와 비교를 할 수 없으면 그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답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SK 입사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예. 또 반도체 공장에서 주로 어떤 부품을 정비하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또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 SKT에서 이렇게도 물었어요. 그리고 꼬리 질문을 하죠. SKT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업에 뛰어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철저히 알아야 되고요. 외부 환경이 SKT, 내가 지원하는 SKT나 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외부의 환경의 변화들 있죠. 그런 거를 좀 리스트업을 해보세요. 코로나가 될 수도 있고 이것처럼 블록체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내가 지원하는 여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런 아이디어를 좀 준비해 놓으시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질문 그거 준비한 사람들은 좀 쉬울 거예요. 예.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필요할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신 질문들 좀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차에서 또 직무 외 인성 면접이 있었는데요. 어떤 예. 질문들 나올까요? 인성과 관련된 질문은 이거는 제가 그 사례를 설명하기 전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의도를 좀 파악해보자.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의도는 뭐냐면 평가표에 있는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평가표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 제가 아까 SKT 컨설팅을 했다고 했죠. 네. 평가표에는 무엇을 넣느냐면 인재상에서 키워드를 뽑아서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인재상 적어 놓으라고 했던 거 있죠. 예, 열정도전, 창의혁신, 자기개발, 팀워크 협업, 이것을 보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평가 시트, 평가 항목들을 옆에다 놓고 면접 질문을 직접 놨던 거를 보시면은 이게 의도가 조금 더 확실하게 드러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예. 그리고 꼬리 질문으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거 왜 질문을 하는 거지? 정말 내가 슬펐던 일, 힘들었던 일을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가 의도,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평가 항목 중에 뭐가 있겠느냐? 보니까 열정 도전이래요. 열정 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내 경험 사례를 묻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단 주의해야 될 것은 제발 군대 얘기나 입시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최고로 힘든 경험이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과 경쟁하고 있는 경쟁자들은 거의 다 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못한 나만의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평가 항목에 열정도전, 창의혁신, 자기개발, 팀워크 협업이 있다고 생각하고 면접관이 물었어요. 조직에서 갈등을 겪었던 경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얘기해 주시겠어요? 조직에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평가 항목 중에. 협업. 좋습니다. 팀워크와 협업이에요. 바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야 팀워크와 협업을 여기서 얘기를 관련된 경험을 내가 얘기해 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평가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친구가 당황스럽게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도 있어요. 지방 근무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예, 그러면은 주저주저 하지 말고 그냥 하겠다고 얘기하십시오. 무조건 기꺼이. 예, 그리고 나서 입사하고 나서는 제가 사정이 있어서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지금은 입사할 때까지는 네. 문제 없습니다. 라고 기꺼이 대답하십시오. 네. 아니 저는 다 그냥 물어보는 질문들인 줄 알았는데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럼요. 평가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까지 뭐 면접에 나왔던 질문들 모두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대응 전략을 좀 짜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SK의 대응 전략은 명확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인재상과 직무 역량에 철저히 기반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표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쉬워요. 얘기했잖아요. 평가표 안에는 인재상과 직무 역량에서 키워드를 뽑아서 평가표를 만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만드시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내 자랑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보고자 하는 그 평가표에 있는 그것을 대답하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평가표를 만드세요. 우선은 그 기업에서는 fit 테스트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이 친구가 얼마큼 베스트한지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재상과 직무 역량에 얼마큼 fit한지, 그러니까 궁합이 맞느냐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표를 만들어라.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살짝 말했지만 SK그룹 채용 홈페이지 가보세요. 예, skcareers.com 가시면 인재상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잘 보시고 종이에다 적어 놓으세요.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고 또 하나는 채용 공고에도 나와 있고 skcareers.com에도 나와 있는데 직무에 대한 소개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거기서 키워드를 뽑으세요. 요 두 개를 정리하면 실제 평가위원, 면접관이 가지고 있는 평가표와 한 60% 이상 동일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10문제 중에서 6문제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걸 만들어 놓고 자 이제 fit 테스트를 한다 그랬죠. 내가 바로 여기에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평가표와 연결되는 본인의 경험을 스타로 정리해라. 스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STAR 요거로 준비를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준비를 할 때는 이렇게 하시고 실제 면접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절대 문장으로 외우지 마십시오. 키워드만 가지고 들어가세요. 문장으로 외우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모두 다 외워서 답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오히려 더 긴장되게 만들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제대로 외웠어, 지원자가. 그래가지고 그 패키지를 쫙 기가 막히게 전달했어. 그러면 면접관은 그 순간 딴 생각을 할 겁니다. 진솔되지 않네.
진솔하지 않네. 나는 딴 생각해야지 라고 할 겁니다. 외워서 얘기하지 말고 키워드 중심으로 얘기를 해라. 그리고 이공계에는 조금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직무 지식, 그러니까 전공 지식과 지원한 직무 간에 어떤 연결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이것을 그 링크를 거는 것이 핵심이다. 저도 항상 강조하고 있고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하이닉스의 채용팀이 직접 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공계는 앞서서 말한 그거 플러스 직무와 전공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것도 추가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여러분 할 일 많으시겠지만 자소서 딱 끝나고 나면 면접 평가표 이런 거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SK그룹 하면 뭐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언택트 면접, 특히 인택트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안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게 공식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SKT에서는 인택트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언택트 이거를 합쳐서 인택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언택트 면접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일단 지원자를 한 곳에 모아서 면접관 바로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공간에서 화면을 통해서 보는 그런 언택트 면접을 하기도 하고요. 아예 SKT처럼 그 장소는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는 거죠. 카페도 좋고 뭐 본인 집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지원자들을 한 곳에 모이지 않고 하는 그런 면접을 여기서 인택트 면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식 용어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SKT에서는 쓰는 면접 그 용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우선은 제 생각과 더불어서 SKT의 채용 담당자의 조언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SK 채용 담당자가 언택트 면접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장소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용한 장소를 제발 좀 선택해 주십시오. 만약에 카페 같은 데 가면 음악 소리도 들리고 명확한 의사 전달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음이 발생이 돼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정신이 이렇게 좀 분산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 카페에서 앉았는데 주변에 시끄러운 사람이 오면은 또 자리를 옮겨야 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제발 조용한 장소, 안정적인 장소를 선택해 주세요라는 조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통신 상태를 좀 점검해 주십시오. 하다가 끊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아이고. 그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면접 시작 전에 30분 전에 주변 기기 좀 체크해 주세요. 주변 기기라고 하면 마이크 상태가 괜찮은지, 그리고 소리가 잘 들리는지, 그리고 카메라 상태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봐라 라고 조언을 주는데요. 미리미리 주변 사람하고 미리 그 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화면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면접 시작 전에 목소리 전달이 확실하게 되는지 이것도 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실제 그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면접 시작했는데 나 혼자 계속 말하고 면접관이 안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면접관의 그 제스처도 좀 확인해야 돼요. 내가 말할 때는 면접관이 잠깐만요 하는 것이 안 들릴 수 있어요. 면접관이 수신호를 보낼 거예요. 안 들린다고. 그것도 보면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면접관이 얘기했듯이 면접관의 얘기가 안 들려. 그러면 제가 안 들리는데 말하기보다는 안 들린다. 손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PT 발표할 때 목소리 전달이 제대로 되는지, 그러니까 발표 전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표 시작해도 될까요? 라고 해서 그쪽에서 끄떡끄떡하면 시작하시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료 공유 시 내가 보는 화면하고요. 면접관이 보는 화면하고 다를 경우가 있어요. 저도 요즘에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는데 초기에 제가 학생들도 내가 보는 화면 그대로 보겠지라고 하고 한참 강의를 했는데 중간쯤 돼서 선생님 어느 쪽이 잘려서 안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화면이 제대로 보입니까? 라는 것을 시작 시점에서 한번 확인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SK 채용 담당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뭐 태성쌤이 워낙 다양한 주의사항들을 말해주셨는데 사실 뭔가 쌤만의 비대면 노하우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더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팁이에요. 비대면 면접에 대한 팁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면접 평가표를 만들어라. 인지성과 직무 역량을 기준으로 해라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팁입니다. 자, 일단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걸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각종 변수를 제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서 하는데 집에 만약에 강아지를 키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어머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 면접 보는 동안에 잠깐 산책을 나갔다 오시라고 부탁을 드려주세요. 이게 일석이조예요. 왜냐하면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사실 면접관의 눈초리보다 더 무서운 게 엄마의 눈초리거든요. 맞아요. 네, 면접 볼 때 엄마가 이렇게 노려보고 있으면 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변수를 다 내보내는 거야. 예, 그렇게 해서 변수를 없애버리고요. 첫 번째, 조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조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에 따라서 본인이 생기가 있어 보이는지 아닌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가 조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거는 주의해 주세요. 내가 창문을 등지고 면접을 하잖아요. 굉장히 어둡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절대 창문을 등지지 말고 창문을 바라보거나 측면으로 해서 면접을 했으면 좋겠고요. 위치는요. 그리고 조명이 뭐 이런 그 좋은 조명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활용 가능한 조명들을 총동원하세요. 뭐냐면 뭐 등도 모두 다 켜놓고 또 하나는 집에서 책상 위에 있는 그 스탠드 있잖아요. 그거 다 조명을 이렇게 활용하세요. 보통 이제 충분히 조명이 있다면 3점 조명이라고 해서 앞에 2개, 뒤에서 하나 이렇게 비춰주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집에서 스탠드가 있다면, 3개가 있다면 그렇게 활용하시는데 앞에서 비치더라도 정면으로 비추면은요, 하다가 눈 계속 이렇게 깜빡거릴 거예요. 너무 눈이 아른거려요. 너무 세거든요. 그래서 측면 45도쯤에서 비칠 수 있도록 측면 45도 주 그리고 보조 이렇게 비춰주면은 훨씬 더 눈도 편안하고 얼굴도 그늘이지지 않고 더 좋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혹시 남는 조명이 있다면 뒤쪽으로도 하나 이렇게 비춰주면 본인의 실루엣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다면 하세요. 그렇다고 이걸 하기 위해서 살 필요는 없고요. 그늘이 방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돗자리 있잖아요. 은박지 이렇게 된 돗자리. 그거 할 수 있다면 밑에다 깔아놓고 하셔도 돼요. 조명이 없다면 그 조명 반사된 게 내 그늘을 없애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쪽에서만 강하게 비춰가지고 마치 렘브란트의 초상화를 보는 듯하게 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가능한 이렇게 강하게 쪼여주시고 정면으로 쪼이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카메라 위치나 프레임 같은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카메라는 화면 중앙으로 놔주시는 게 좋습니다. 멋있게 보려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는 거 좋지 않고요. 정면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프레임은 내 얼굴서부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려서 보이도록 하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너무 멀리서 비추면 뒤에 지저분한 거 다 보이기 때문에 머리서부터 명치 살짝 아래쪽 정도, 이 정도 보이도록 프레임을 잡아 놓으시면 좋고요. 이제 앉는 방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정면으로 해야 돼요. 가끔 이렇게 틀어진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 면접관은. 왜냐하면 옆에 답변할 준비 그거를 띄워놓고 있거든. 뻔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면으로 놓고 시선을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그렇게 보는 게 좋고요. 카메라 그 점 있잖아요. 네. 노트북 있으면 노트북 카메라 점, 그게 면접관의 눈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치팅을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정말 이 카메라 그 바로 앞에다가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대충 면접관의 눈을 쳐다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배경 같은 경우 깔끔한 단색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제발 제가 면접을 할 때 보면 뒤에 개담한 이불 정말 많습니다. 먹다만 과자. 정말 이것도 안 치우고서 어떻게 면접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있어요. 그런 거 좀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복장이나 이미지는 그 복장은 회사 규정에 따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근데 캐주얼 입어도 괜찮다라고 하면 제발 여기에 뭐 헤어 뭐 이런 거 안 써져 있는 거 좀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이미지는 여학생들은 잘해요. 근데 남학생들은 엄마 비비크림 좀 빌리세요, 잠깐만. 그래서 좀 이렇게 잡티 좀 없애고 반짝거리는 거 좀 없애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발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온라인으로 할 때는 발성이 좀 뭉개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프라인으로 할 때보다는 조금 끊어서 말하는 그런 습관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트워크도 말씀드릴게요. 네트워크는요, 보통 와이파이보다는 개인별마다 드리는데 보통의 경우는 LTE, 그냥 전화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파이보다는 그 순간은 핸드폰을 켜놓고 핫스팟 이용해서 좀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제발 옆에다가 이게 면접 준비용 답변 이렇게 놓고 보지 마세요. 면접관 모를 줄 아세요? 다 합니다. 예, 다 알기 때문에 그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저 입이 약간 떡 벌어지는데 조명과 프레임까지 정말 면접 노하우를 다 방출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포인트 레슨 해주신다면요? 예,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친절한 SKC. 어. 예, 정말 친절해요. SK는. 정답을 노출시키고 취준생에게 이렇게 평가하니까 이렇게 준비하세요.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항목도 그렇고요. 그 SK만큼 취준생을 위한 채널을 많이 열어놓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하게 열어놓거든요. SK 커리어스라는 홈페이지도 아주 보물 같은 정보들이 많고요. 거기와 더불어서 유튜브에도 정말 그 SK 커리어스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아주 상세한 정보가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취준생이 참고할 만한 정보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뉴스룸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SK에서 제공하는 그 많은 정보들, 친절한 SKC가 제공하는 그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은 정보 많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